사실 요즘 보면 국내에도 애자소다 말고도 이 자연 처리하는 전문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죠. 생기는 것 같은데 애자소다만의 뭔가 특히 이제 오늘 기업 대상이니까 네. 기업을 위한 자연 처리에 있어서 애자소다만의 뭐 꼭 유니크한 강점이랄까 뭐 장점은 뭡니까? 하나만 네. 말해주신다면. 네. 뭐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네네. 저희 에자일소다는 뭐 단순하게 AI 모델링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는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뭐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나 뭐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수많은 이제 기업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페인 포인트들을 많이 얻었고 그 모델을 AI 모델을 기업에게 특히나 뭐 자연어 처리 모델을 기업에게 적용했을 때에 발생하는 페인 포인트들. 여기서 페인 포인트는 수행자 입장에서의 페인 포인트도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 적용을 했는데 잘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서 지속적인 생애주기 관리라던가 그리고 모델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 모델을 어떤 회사보다 AI스럽게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애자소다가 기업을 위해서 이런 자연 처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피처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명은 이제 트윈독이라는 제품인데요. 트윈독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자연어 처리 그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은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자연어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분석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그 풀 사이클 NLU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일단 맨 처음에 되게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제 고객사 언어 모델 구축인데요. 일단 그 언어 모델은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너럴 모델. 그냥 뭐 위키피디아라던가 뭐 네이버 뉴스라던가 그런 그 일상 용어들로 학습된 언어 모델들이 이제 제너럴 모델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웬만한 사이트에서 가서 써도 어느 정도 성능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말 이 고객사가 원하는 우리 고객사는 뭐 버팀목 전세자금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알아내고 싶어 하면 그런 부분은 제너럴 모델로는 커버가 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러면 제너럴 모델에서 좀 더 스페시픽하게 간다라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도메인 스페셜라이즈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화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 뭐 아니면은 뭐 메디컬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 이런 각 도메인별 스페셜라이즈 모델들이 저희 회사에서 애자일소사에서도 파이낸셜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모델인 핀버트를 내부적으로 개발한 바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네이버에서는 페이턴트 버트 뭐 이런 걸 개발하기도 하고 뭐 화웨이에서는 메디컬 버트 이런 걸 개발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도메인 스페셜라이즈드 모델을 개발을 함으로써 그러면 해당 도메인의 기업에는 모두 이걸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활용처가 많다. 그리고 제너럴 모델보다는 성능도 더 우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엔터프라이즈 스페시픽 모델인데요. 엔터프라이즈 스페시픽 모델은 말 그대로 저희가 고객사에서 고객사만을 위한 고객사의 언어로 고객사만을 위해서 만들어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모델. 물론 이게 위키데이터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고객사에서는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텍스트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만큼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수능을 공부하려면 이만큼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에 어차피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볼 거라고 하면 굳이 이만큼을 공부하지 않고 나한테 맞춰진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한 엔터프라이즈 스페셜라이즈드 모델을 구축을 해주는 게 트윈독의 가장 큰 특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은행사라던가 통신사라던가 제조업체라던가 그런 곳에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고
아까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모델은 그냥 한 번 만든다고 한 가지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뭐 분류 모델도 만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요약 모델도 만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 놓으면 그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은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벼운 작업 환경 구성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파인 튜닝이라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한 10,000건에서 20,000건, 많게는 뭐 30,000건, 50,000건 데이터를 사람이 어노테이션, 라벨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것도 되게 조금 하는 거긴 한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맨먼스로 따져봤을 때 한 사람이 하루에 뭐 500건을 할 수 있어. 그러면 10,000건이면은 20맨먼스야. 그럼 이런 그 금액적인 요소, 공수, 그리고 단순히 뭐 금액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난 빨리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라고 하면 이것도 큰 허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는 학습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어떤 데이터는 학습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라벨링을 할 때 더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만 라벨링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알아요? 이것이 더 도움이 될 건지 안 될지 어떻게 알죠? 그게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는 개념인데요. 결국에는 초기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서 조그마한 모델을 만들었을 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스포츠 기사야. 왜냐면 그 NN 모델은 probability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거는 나 장담할 수 있어. 이거야.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정치 기사인지 스포츠 기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스포츠 기사인지 정치 기사인지를 모델한테 학습을 시키면 모델이 더 잘 학습이 되겠다. 그러니까 애매한 불분명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념이 이제 액티브 러닝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뭐 유스 케이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존에 뭐 10,000건을 해야 됐다라고 하면 적게는 3,000건에서 한 6,000건까지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학습 데이터량을 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결국 이거는 시간과 금액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기능 중에 하나는 또 어규멘테이션,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또 기능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은 NN 모델, 비정형 NN 모델에서는 되게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는데, 뭐 비전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오렌지 그림에 대해서 노이즈를 넣어서 흑백 오렌지를 뭐 인풋 학습할 때 쓴다던가, 그래서 노이즈를 조금 넣어가지고 이걸 또 불려서 학습 데이터를 나는 100건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모디파이 해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한 1,000건으로 만들어서 이걸로 기계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텍스트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키느냐 하면, 저희가 하는 것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하나는 한국어 데이터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머신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 때문에 똑같은 언어가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의미는 같겠죠. 네. 그런 유사어들. 네네. 유사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그 백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통해서 기업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 학습 데이터량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이때의 학습 데이터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가 키 피처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뭐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라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그 학습하는 모든 모델은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B2B에서 가장 흔하게 다루는 게 고객 상담 STT 데이터이고요. 고객 상담 STT 데이터의 특성은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이고, 그리고 또한 이 STT 엔진에 따라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봐도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뭐 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욕도 나오는데 이게 엔진이 뭐 이쁘게 나오면 너무 좋은데
요즘엔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만 해도 막 안녕하세요를 뭐 갑자기 뭐 선능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게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 저희가 사람이 이거는 안녕하세요라고 이해를 하는 거는 결국 문맥을 이해했기 때문에 선능하세요가 안녕하세요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맥 기반의 알고리즘인 트랜스포머를 차용을 해와서 뭐 STT 데이터라던가 아니면은 그뿐만이 아니라 뭐 리뷰 데이터라던가 사용자 공임 데이터라던가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문맥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그 트랜스포머 기능의 조금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트랜스포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XAI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뉴럴 네트워크, 그 인공신경망이 굉장히 2000년대부터 빠르게 발전을 해왔잖아요. 근데 발전을 할 때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블랙박스 아니냐. 그러니까 뭐 데이터 1000건 넣어서 성능은 잘 나와. 근데 왜 잘 나오는지 알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알아요. 아무도 그건 이제 여기가 해주는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이게 비즈니스 상에서는 또 어떤 특정 비즈니스에서는 이 모델의 결과가 뭐 때문에 어떤 인풋 때문에 이게 불만이고 어떤 것 때문에 이게 탈락을 했고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들이 B2B 비즈니스에서는 또 더구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형 결과에 대한 XAI 기능을 저희 기능 안에도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저희 그 또 키 피처 중에 하나인 그 라이트웨이트 컴프레스드 모델 플랫폼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작게는 1억 개, 많게는 뭐 1000억 개 이런 식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할 때 막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불가능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더군다나 뭐 물론 이제 온프레미스 그 서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버를 쓰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뭐 네이버 클라우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돈을 좀 덜 쓰고 그리고 또 만약에 빨리 쓸 수 있을까? 인퍼런스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이 모델 컴프레션 기능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한 1년 정도 연구를 하면서 이 기능이 좋은지 이미 기성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정말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옥석을 가렸고요. 1년 동안 가렸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는 모델 컴프레션을 통해 모형의 성능은 유지를 하면서 그 속도는 빠르고 그리고 사용하는 그 리소스는 줄이는 왜냐면 사실 이게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형을 컴프레스를 많이 할수록 빨라지고 리소스는 조금 쓰는데 성능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의 그 골든 크로스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매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사용자가 매번 다 해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predefined experiment들을 제공을 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너가 만약에 이거를 2배 줄이고 싶어 라고 하면 리소스 사용량을 사용자가 2배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모델링으로 이런 식으로 컴프레션을 하면 돼 라는 것까지를 제공을 해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리소스까지로 줄여야 되고 내가 이 모델 인퍼런스 속도를 어디까지 빠르게 해야 되는지만 알면 충분히 이 기능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 개발을 구현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별 기업에서 고객 전용 언어 모델을 구축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유의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게 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본인 기업에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어떤 텍스트 데이터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런 뭐 트윈 독이 될 수도 있고요. NLP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는 이 정도고 이러한 종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어가 조금 명확해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제품을 납품하거나 뭐 아니면 딜리버리 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수월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에자일 소다의 NLP의 색다른 접근 방법은 팀장님 말고 다른 직원이 책임자라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사람마다 접근 방식이 틀릴 것 같은데 아니 NLP 관련 프로젝트는 팀장님 꼭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와 이거 뭐 인정받았다는 얘기네. 그러게요. 너무 감사한데요. 뭐 물론 우선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뭐 업력이라던가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들은 훨씬 더 에자일 소다에 많이 계시고요. 근데 다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각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인사이트들, 저희 뭐 트윈독이라는 제품 자체도 이러한 인사이트들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해보니까 이런 기술을 사이트 프로젝트에 적용하니까 이게 좋던데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연구소와 컨설팅이 같이 연구를 해서 이걸 또 제품 기능으로 추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머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단발성으로 그냥 사람이 가서 능력을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이게 점점 더 제품으로서 점점 단단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놀랬던 게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하고 제가 인터뷰나 토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사실 저번 주에 나왔던 뭐 에자소다의 그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팀장님도 그렇고 딱 보니까 처음에 봤는데 굉장히 젊은 거예요. 젊은 팀장님들에서 저는 그래서 속으로 이거 너무 젊은 거 아니야? 과연 이게 나올까? 이게 하면 내용이? 했는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저는 참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에자소다 뭐 이렇게 10명이 돼서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네? 몇 명이에요, 지금? 벌써 이제 뭐 100명이 넘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고 또 대표님도 계실 거고 그렇죠. 또 이사님들도 있고 본부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궁금해. 에자소다에 그러면 아니 젊은 팀장에 지금 내공 이 정도면 여기에 거기는 그 이사님, 경영진이나 본부장들의 그 내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너무 궁금해요, 진짜. 어마어마하시죠. 야, 진짜. 보고 계시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